100세 철학자가 전하는 삶의 통찰. 김영석 교수는 100세를 넘긴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얻은 지혜를 공유한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깊어지고 행복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된다고 강조한다. 젊은이들과 노년층 모두에게 유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행복은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60대 이후가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으며 배우고 경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주장한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성공에 집중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40대까지는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건강,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60대 이후의 삶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꺼리지만 그는 오히려 이 시기가 배움과 성장의 기회라고 말한다. 여행을 떠나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이 행복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시기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가족과의 유대, 친구들과의 교류, 사회, 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가장 큰 행복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배우고 경험하는 자세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행복은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60대 이후가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으며 배우고 경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주장한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성공에 집중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40대까지는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지만 0대 이후부터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건강,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60대 이후의 삶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꺼리지만 그는 오히려 이 시기가 배움과 성장의 기회라고 말한다. 여행을 떠나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이 행복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시기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가족과의 유대, 친구들과의 교류, 사회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가장 큰 행복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배우고 경험하는 자세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라고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건강 자체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정신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며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운동과 식습관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라고 말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주변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마음과 끊임없는 배움이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어떤 일이든 의미를 부여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을 오래 유지한다고 말한다. 반면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결국 건강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하며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건강을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거나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건강한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삶의 리듬을 찾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며 현재를 즐길 줄 아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젊은 시절에는 경제적 성공이 중요해 보이지만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바쁘게 살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다고 말한다.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태도라고 말한다. 돈이 있으면 편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돈을 벌기 위해 건강과 가족, 인간관계를 희생하는 것은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노후에도 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돈이 아닌 사람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말한다. 결국 돈은 행복의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사는 방식과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좋은 인간관계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며 사람과의 관계가 깊고 의미 있을수록 삶도 더 풍요로워진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성공에 집중하느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가족, 친구,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큰 요소이며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가족만큼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든다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를 줄이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관계를 맺을 때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며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배우는 사람만이 젊음을 유지한다고 강조한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며 진정한 젊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삶을 관찰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에는 학교에서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서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배움을 멈추면 정신이 점점 경직되고 삶의 의욕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는 독서, 글쓰기, 토론,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고 말한다. 특히 독서는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정신을 유연하게 만드는 좋은 훈련이라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시기에 배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험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삶을 더 의미 있고 보람차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결국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젊게 유지되며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한다. 젊을 때부터
인생 후반을 준비해야 하며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준비가 부족하면 노년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막연히 기다리지만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 미리 저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한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노년에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말한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하며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그는 오히려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노년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고집을 부리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려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쓸데없는 걱정이나 후회에 빠지는 것보다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노년에도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배움과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고립되지 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자신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살지 않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노년에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과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 강조한다. 100세를 넘어 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깊어졌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하려 하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죽음을 의식할수록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에
매 순간을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돈이나 성공보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살아온 삶이 가치 있었다면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노년에는 과거의 후회나 미련을 버리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는 죽음을 새로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삶을 끝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결국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으며 이 과정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사랑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소극적으로 변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시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자세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조언한다. 또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돈이나 성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특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버리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하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삶의 끝을 두려워하기보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인생은 길이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라고 말한다.